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스포츠 지도사 한국체육사 파트를 맡게 된 김동수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과 4개의 섹션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앞서 훌륭하신 교수님들께서 우리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저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요. 이 필기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선택 7과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 한국체육사를 포함해서 스포츠 심리학, 운동생리, 스포츠 사회학, 그 다음에 운동역학, 스포츠 교육학, 스포츠 윤리학, 그리고 한국체육사까지 포함해서 총 7개의 과목이 스포츠 지도사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5개의 과목만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각 1개 과목당 꽈락 점수가 40점입니다. 그래서 최저 점수 40점은 넘기셔야 되고요. 5과목 평균 점수는 60점입니다. 60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신 있는 과목에서는 고득점을 노리셔야지 이 필기시험을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저희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과목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조금 쉽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3년 기출 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한국 근현대사 챕터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또 고려 조선시대 챕터에서는 체육 교육의 사상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각 시대별 교육과 문화, 활동, 이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자, 2023년 필기 출제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섹션 1에 해당되는 체육사의 의미에서 5%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자, 섹션 2 선사 삼국시대에서 약 20%, 고려 및 조선시대에서는 25%, 한국 근현대에서는 50%의 문제 비율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사료라고 합니다. 역사에서는 이러한 사료, 역사적인 사료의 양이 근현대로 죄송합니다. 네, 다시 근현대사로 오기까지의 사료가 양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 비율이 뒤로 갈수록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고요. 반대로 갈수록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를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한국 근현대사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저희 한국체육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이 40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또 많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다른 교재들에 비해 좀 적은 양을 가지고 있고 또 핵심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심플하게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 우리 또 방문각에서는 그런 우리 이 수강자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섹션 1 체육사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체육사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체육사는 체육 및 운동에 관한 역사와 발전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학문이다. 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저희가 공부해야 할 한국체육사란이라고 하면 한국의라고만 붙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체육사의 정의 및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체육 상황을 인식하여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현재라기보다는 과거, 현재를 포함한 체육 상황을 인식하여 미래를 현명하게 통찰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찰입니다. 통찰. 여기서 예견,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통찰하기 위한 학문. 그리고 인간이 수행해온 신체 활동의 역사와 인간 운동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문이다. 사회적 시간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스포츠와 체육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사의 의 보시겠습니다. 체육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과 관련된 과거의 사건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과거의 사실로 현재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고 체육의 현상을 총체적으로 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교재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옆에 이제 이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자주 다루는 사료, 사관, 여기 이제 강의용 PPT에는 좀 제외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사 연구의 사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료는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사료에는 물적 사료, 기록 사료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물적 사료에는 유물, 유적 등의 물질적 유산을 물적 사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 사료에는 문헌, 구전, 이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문헌은 고문서, 고문헌, 그다음에 문자로 기록된 사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민요, 시가, 전설 등이 있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술, 사료, 이거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증언이다. 이 정도로 이 사료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관은 간단하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현상을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 역사가의 역사에 대한 의식으로 과거의 사실을 확인할 때 역사가의 가치관과 해석, 원리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사관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유물사관, 관념사관, 진보사관, 순환사관 이렇게 있고요. 유물은 이제 물질적인 영향을 받은 사상을 바탕으로 이걸 사관으로 삼는 것이고, 또 관념사관은 여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질적 영향. 관념사관은 정신적 측면에서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에 따른 사관입니다. 정신적 측면, 영향으로 적을게요. 자, 진보는 사회 발전은 필연적이다라는 낙관적인 경향을 가진 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환사관은 역사는 반복이 된다, 그래서 순환된다, 그런 사관이라고 그 정도로만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체육사의 연구 대상과 영역입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 연구의 영역에는 인간, 시간,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개인 사회에서
나아가서 이 개인과 개인이 모여 뭐 사회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루고 그러면 국가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따 또 배우겠지만 뭐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시대 구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공간은 뭐 아시아나 유럽, 뭐 혹은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이제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제 이 대상들을 가지고 이러한 연구 대상을 모두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연구 방법론, 체육사의 연구 방법 및 현황 분석 등 뭐 스포츠와 문화, 각 시대의 스포츠를 통한 문화 현상, 여기에는 뭐 인간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 공간도 들어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와 유사 행위, 각 시대의 신체 활동, 전통놀이, 무예 스포츠 등 뭐 스포츠와 사상, 자 문화, 사상, 종목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포츠와 정치는 각 시대의 스포츠와 정치, 정책, 제도, 뭐 스포츠와 종목은 스포츠의 기원과 종목의 발달 과정, 스포츠와 단체는 각 시대의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연구의 내용 혹은 뭐 연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사의 연구 영역에는 통사적, 세계사적 연구 영역이 있다. 전 시대와 전 지역에 걸쳐 통관한 종합적 연구이다. 시대적, 지역적 연구 영역은 어떤 시대나 특정 지역을 한정하여 시도하는 연구이다. 개별적, 특수적 연구 영역, 스포츠의 사적 내용을 연구할 때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적 측면을 연구한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체육사의 연구 대상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념 플러스 보시겠습니다. 체육사의 연구 방법. 자, 여기는 기술적 연구, 과거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는 연구로 묻은 역사 연구의 기초적인 단계로 사료에 근거하여 규명한다. 해석적 연구, 과거의 사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으로 평가와 해석의 기준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자, 이걸 기술적 연구라고도 하지만요, 뭐 실증적 연구이다. 네, 밑에는 해석적 연구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외에 연구 방법의 체육사의 주 연구 기법이라던가 뭐 연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문헌 고찰, 뭐 사례 연구, 탐색적 연구 이런 또 연구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사관을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이 교재를 제가 직접 집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훌륭하신 교수님께서 이 교재를 집필을 해주셨고요. 뭐 40페이지 내외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잘 집필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교재를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 해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연구 방법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체육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 교과서를 집필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전통 체육기, 태동성장기, 융성기, 암흑기, 발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 구분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체육사에서 사실 중요하게 여겨지고 뭐 대표적인 시대 구분 방법은 가보경장 혹은 가보개혁 1894년을 기준으로 전통 체육, 근대 체육으로 나누는 시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가보 개혁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분제가 폐지가 되고 교육 입국 조서를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가보 경장, 가보 개혁을 기준으로 전통 체육과 근대 체육으로 나누는 이 기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 중세, 근대라는 3분법에서 현대를 포함한
사분법. 이렇게 하나, 둘, 3개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통체육기, 전통체육. 자, 그리고 1895년 근대학 교육이 돼 있죠. 여기가 1894년 가보개혁 이후로는 근대체육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1강에서는 우리가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또 한국 체육사에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가장 중요한 체육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아까 필기 출제 비율을 봤었을 때 약 5% 정도, 한 1에서 3개, 하나에서 3개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잘 공부를 하셔가지고 문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섹션 1의 단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섹션 1 체육사의 의미에서 나올 만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체육사 연구에서 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유물, 유적 등의 유산은 물적 사료이다. 자, 맞죠? 공문서, 사문서, 출판물 등은 문헌 사료이다. 자, 맞습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증언 등은 구술 사료이다. 이것도 설명을 했었죠. 각종 트로피, 우승기, 메달, 경기 복장 등은 구전 사료이다. 구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설, 민요, 시가 등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것들을 구전 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체육사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포츠를 통해 변화하는 인체의 생리적 반응 연구. 자, 이건 생리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리학. 자,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신체나 신체 활동에 관한 사상이나 제도 연구. 맞죠? 체육과 스포츠의 역사적 한 분야를 연구한다. 어떤 시대나 특정 지형을 한정하여 시도하는 역사 연구이다. 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체육사의 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현재에 대한 근거를 파악하고 체육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 2번 체육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 3번 체육과 관련된 과거 현상을 밝혀내고 이해하게 해준다. 4번 체육과 관련된 현재의 사건을 파악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예측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체육사 연구의 사료로 옳은 것은, 자, 기록 사료는 문헌 사료와 구전 사료가 있다. 네. 물적 사료는 물질적 유산인 유물과 유적이 있다. 맞죠? 기록 사료도 맞습니다. 기록 사료 중 민요, 전설, 시가, 회고담 등은 문헌 사료이다. 앞에서 또 풀었었습니다. 이거는 구전 사료. 전통적인 분류 방식에 따르면 물적 사료와 기록 사료로 구분된다. 네, 이것도 맞죠. 여기서 플러스 구술 사료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3번입니다. 네, 제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